여우 같은 연애의 반대는 곰이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 같은 연애는 남자를 내 아들로 보는 연애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여우 같은 연애는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오늘은 여우같이 연애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기존에 엄마 역할을 계속 자처하고 계시던 분들, 혹은 연애에서 대접받고 싶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연애를 여우같이 한다는 건 뭐냐? 줘야 할 때와 줘야 하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애는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만약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상대가 원하는 걸 언제 줘야 할지도 모른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꿀팁들을 담아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레스토랑을 가고 싶어, 카페를 가고 싶어, 목걸이가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걸 갖고 싶다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거랑 갖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랑 이 두 개는 완전하게 다른 거거든요. 상대의 비판이 깔려있는 명령과 내 욕구를 순수하게 드러내는 거, 이 두 개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비판과 욕구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너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를 나는 요새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왜 처음만큼 다정하게 해주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다정하게 굴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왜 이렇게 걱정되게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연락을 제때 해주면 나는 불안하지 않아서 좋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어떤 걸 깨닫게 되실 거냐면요. 사실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수사학적인 표현들로 그걸 포장해서 남자에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여자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내 속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여러분의 본 의도를 알아차릴 만큼, 그렇게 미세한 감정을 알아차릴 만큼 예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에게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형태는 인정입니다. 남자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자기가 관계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업적을 이뤘다고 느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작은 노력을 해줬을 때 기꺼이 칭찬과 감사를 보내세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뭐든지 기꺼이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제가 있어요.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나를 존중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여자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통용되는 말이겠지만 상대의 노력을 인정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꽃을 사다 줬어요.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러면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작은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 노력을 알아주는 겁니다. 근데 알아주면 뭐가 좋냐? 남자가 알아주는 그거를 계속 느끼고 싶어서 계속 그 행동을 해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 칭찬을 듣고 싶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더더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너무 몹쓸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상대의 작은 부분이라도 계속 존중하고 노력을 인정해 줄수록 더 그 부분이 확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긍정 확언을 하면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내가 계속 남자한테 존중을 보내고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줘서 고맙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정말 남자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 마땅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계속 행동을 할 거라는 거죠. 선, 존중, 후,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걸 기꺼이 해준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라도 남자에게 계속 인정과 칭찬을 아낌없이 퍼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남자는 인정과 칭찬을 해주면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더라. 자아만 비대해져서 여자를 함부로 대하더라. 이런 댓글이 매번 달립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인정과 칭찬을 마음껏 해도 된다고는 했지만
했지만 남자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때도 칭찬을 해야 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때, 남자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을 할 때 괜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이 타이밍에 여우, 곰, 엄마가 나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별로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가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황에 엄마는 어떻게 하냐? 화를 냅니다. 맞대응을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한테 굴어? 내 생각은 안 해주는 거야? 너는 말을 그따구로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남자를 혼내겠죠. 이게 엄마고요. 곰은 참을 겁니다. 아니면 울겠죠. 미안하다고 하겠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우는 어떻게 하냐? 도가 지나쳤다. 그러면 관계를 떠나겠죠. 근데 그 관계를 떠나는 데 있어서 남자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으니까 그 하나가 충분한 이유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설명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하진 않아. 떠날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걸 참고 넘어가기에는 내 경계선을 밟았어. 그럴 때 한마디만 던지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든지 잘못을 하는 거에도 한계점이라는 거를 정해놔야 돼요. 이걸 넘었을 때 나는 절대로 이 사람과 만날 수 없다. 술 먹고 뭐 연락이 두절되는 걸 수도 있고요. 바람, 이성관계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 이 경계선을 진짜 정확하게 정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잘해줬을 때는 한없이 인정과 칭찬을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더라도 남자가 그 경계선을 밟았을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관계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너를 바꿔서라도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줘 라고 투정을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화라는 형태로 표출이 될 뿐이지 사실 그 속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잘못한 건 어쩌고 B, 어쩌고 C, 어쩌고 이렇게 줄줄이 나열을 한다고 해서 남자가 그걸 다 듣지는 않습니다. 남자는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이제 귀를 차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아니, 이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한마디만 던지시면 돼요. 그게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몇 배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남자의 행동과 내 가치를 연결짓지 않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남자가 진짜 잘해줄 때도 있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남자가 잘해줬을 때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잘해주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못난 사람인가요? 그렇게 하면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가 잘해줬을 때는 기분 좋고 못해줬을 때는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은 남자의 행동을 여러분의 가치랑 연관짓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주춤해 보여도 그래 그러려니 해라. 어차피 너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가치는 깎이지 않는다 라는 이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남자가 자기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야 될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여러분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때 여러분이 남자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으면 남자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내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어차피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면 내가 얘한테 잘해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 시간을 보내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든지 간에 그냥 항상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의 높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가 평상시에 계속 하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고 남들의 평가나 남들의 행동이 나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렇게까지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 내가 누군가에게 집착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거라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혹시라도 내가 전에 한 행동이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을까봐 그런 것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높은 자존감이 다입니다. 항상 나의 가치를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탑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남자와 헤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나한테 매달리고 나밖에 없고 징징거리는 사람은 내가 받아주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람이 나 없어도 잘 지낼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더 이 사람을 내 옆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때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좋은 거고, 잘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니까, 어차피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를 떠나는 게. 그래서 남자가 너는 나 없으면 안 되겠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맞아, 나는 오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오빠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내가 오빠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깎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줬을 때 남자가 나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잘 걸린 거예요. 원래 사람의 진가는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았을 때 드러나요. 내가 어떤 걸 받았을 때 하나라도 더 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주는 거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줬을 때 남자가 잘해줘, 그러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남자가 못해줘, 남자가 나를 함부로 대, 그러면 난 충분히 할 만큼 했어 하고 관계를 떠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가 탑재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자존감이 중요하다. 이 전체의 논리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과의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나 스스로와 맺는 관계가 안정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상대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결코 그 관계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우같이 연애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완전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도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기꺼이 원하는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갈라쳐낼 용기도 다 자존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